먼저 뜻밖의 얻는 좋은 운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 남자가 문을 닫으려고 문으로 다가가 문을 닫는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성공적인 행위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이런 행위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어떤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인이다. 하지만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 남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문에 넘어졌고 그 바람에 문이 닫혔다. 의도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인이다. 그 의도가 없었다면 남자는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업을 수행한 방식은 의도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실패함으로써 성공하는, 다시 말해 실패가 유익함을 낳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다. 현명한 의도와 뜻밖의 얻는 좋은 운수 사이에 위치하는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의도하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가능성의 문턱을 넘는, 그래서 어떤 결과라도 뒤따를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사실 엉터리 바보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운 좋게 바라던 결과를 낳는 행동을 요행수라고 한다. 어리석음의 법칙을 밝혀내려는 학문적 시도는 바보 같은 원인이 지성 바깥에 있는 요행수와 지성 안에 있는 요행수를 구분한다. 먼저 전자의 요행수를 보자.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죽이려고 총으로 쏘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하지만 총성에 놀란 멧돼지떼가 마침 그 남자를 짓밟았고 남자는 죽는다.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살인자는 노파에게 총을 겨누지만 그가 쏜 총알은 노파 대신 노파가 사랑하는 개의 목숨을 빼앗고 이걸 본 노파는 충격으로 쓰러져 죽는다. 다음은 후자. 집바보 같은 원인이 지성 안에 있는 요행수를 보자. 살인자는 자기가 노리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간다. 흥분한 상태여서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데 알고 보니 그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어리석음이 생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례들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라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서 버젓이, 그것도 극적이고 화려하게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형태의 숱한 어리석음 가운데 일부이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유기적인 역학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혜를 좇는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지혜를 찾느라 역경에 빠지고 이 역경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끝내 잡지 못하는 지혜는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하는 행동 속에서 오로지 되돌아볼 때만 나타난다. 과거에 실패하고 생각했던 것이 현재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는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낳는다. 이걸 소급 효과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지혜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헛된 노력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어리석음은 지혜로 통하는 길이 아니다. 하지만 지혜는 본질적으로 어리석음의 한 형태이다. 소급 효과의 원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저지른 실패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실패를 해야만 한다. 경험은 언제나 늦은 법이다. 모든 지혜는 사건이 끝난 뒤의 지혜이다. 잔치가 한창일 때 우리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퉁명스런 대답만 듣다가 잔치가 끝난 뒤에야 우리가 바라던 대답을 듣는다. 지혜의 신성한 영역은 그 공간을 지울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언제나 짓고 나서야, 다시 말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공간이다.